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이것, 아리랑 플래시몹입니다. 플래시몹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플래시몹이란 약속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황당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뜻합니다. 아리랑 플래시몹은 아리랑 음악에 맞춰 한복을 입고 춤을 추거나 아리랑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한국에서만 진행된 게 아닙니다. 미국과 파라과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아리랑 플래시몹이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꽤 오래전에 이벤트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아리랑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한국인들 덕분에 아리랑을 아는 외국인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근 눈에 띄는 결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과 파라과이에서 진행된 아리랑 플래시몹과 현지인들의 반응을 잠시 살펴본 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파라과이 영상의 경우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보는데도 순간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하기까지 준비 기간도 길고 노력도 많이 했을 텐데 외국에서도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는 교포들이 대단하다 싶은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과 한의 정서가 스며들어 있는 아리랑. 이 아름다운 선율에 외국인들도 열광했죠.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아리랑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둘 쌓여 최근 국제적 규모를 자랑하는 합창대회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합창단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카고 청소년 합창단은 아리랑을 비롯해 여러 한국 노래를 대회에서 불러 상을 받기도 했고, 최근 독일에서 열린 청소년 합창대회 2022 젊음의 노래 올해 우승을 차지한 것은 바로 아리랑을 부른 독일의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들이 부른 것은 우리가 아는 아리랑과 선율이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한국 작곡가인 최영민의 가장 아름다운 아리랑이었는데요. 한국 민요 아리랑과 독일 민요 가장 아름다운 초원 해설을 하나로 편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아리랑만 해도 무려 3,600여 곡. 우리 민족과 삶과 정서를 그대로 투영한 아리랑은 2005년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민족 문화 상징에 선정됐으며 2012년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되기도 했죠. 한국인의 노래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 한국의 정서를 알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바탕에는 아리랑을 알리고자 오랜 세월에 쓴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전히 일본 시장은 난공불락이다. 전 세계 인류일을 다투는 기업들마저 일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산 브랜드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가전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들입니다. 과거 전자제품의 왕국이라 불렸던 일본 기업들의 강세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일본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가전시장은 갈라파고스라고 불립니다. 남태평양 갈라파고스 제도가 육지에서 떨어져 홀로 고유한 생태계를 형성한 것을 빗댄 것인데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국제 표준이나 글로벌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수에 주력하다 경쟁력을 잃은 일본 기업을 뜻하기 때문이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극심한 내수 의존도를 보이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1억 3천만 명의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 대부분이 수출이 아닌 내수 특화 제품의 매출을 의존하고 있죠. 그렇다면 일본 기업의 제품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 기업이 만드는 제품보다 훨씬 좋아서 일본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한 일본 방송에서 거리를 지나가던 일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와 브랜드명을 가린 채 제품 스펙과 가격만 보여주며 어떤 냉장고를 선택하겠느냐 물었는데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랜드명을 가린 채 선택하라고 한 결과와 브랜드명 노출 후 결과가 사뭇 달랐기 때문인데요. 제품 스펙과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같은 가격에 용량이 크고 디자인이 예쁘며 새로운 기능이 많은 한국 제품을 선택했던 일본인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걸 알고 나서 바로 선택을 철회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은 일본 가정집에 놓을 수 없어요. 일단 한국 기업 제품의 성능을 믿을 수가 없고 전기세도 너무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냉장고가 클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때그때 신선한 채소나 고기를 사서 요리하는 게 좋지. 큰 용량 냉장고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일본 기업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번지르르한 스펙만 늘어놓지 실제로 사용해보면 별로일 것 같아요. 한국 기업이라는 걸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꾸는 일본인들의 반응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 고립된 일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 형태에 따라 이런 선호도가 극명하게 나뉜다는 점입니다. 우선 일본의 평범한 주택의 가전제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가정집에서 주로 사용되는 냉장고는 500리터 이하의 한국으로 치면 중소형 냉장고입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6kg의 용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건조기나 식기세척기와 같은 다른 가전은 집이 너무 좁아 놓지도 못합니다. 즉, 최소 크기의 가전만 겨우 놓고 사는 것이죠. 토종 한국인인 저로서는 저런 용량의 가전은 1인 가구에 적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작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900리터급의 냉장고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볼 수 있는 곳은 고급 맨션 정도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소득층, 그러니까 고급 맨션에 사는 이들은 평범한 일본인들과 달리 한국 가전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한 유명 연예인은 집을 공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60평에 달하는 그의 집안 곳곳에 놓인 가전이 전부 한국 제품이었기 때문이죠. 네티즌 중에는 일본인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 한국 가전제품으로 도배를 해놓고 살다니 괘씸해 와 같은 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런 집에 산다면 솔직히 나도 예쁜 한국 가전을 쓸 거야. 일본 가전은 작고 볼품없어서 인테리어를 망치거든. 일본 기업이 이걸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일본의 고소득층은 대부분 한국 가전제품을 쓸걸? 검소한 걸 중요시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삼성과 LG 제품을 쓰다가 일본 제품을 쓰면 답답해서 못 써 와 같은 반응도 있었는데요. 길거리 설문조사에서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던 일본인들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어떤 게 진짜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한국 기업 제품을 몰래 사고 있다는 증거는 일본 시장 점유율을 조용히 높여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일본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중저가 제품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LG의 경우 가격대가 비싼 시그니처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팔리고 있으며 삼성 또한 프리미엄급 제품이 일본에서 주로 팔리고 있는데요. 일반 서민들이 한국 제품을 쉽사리 구입할 수 없는 데는 일본의 기이한 전압과 주파수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전압 220V에 주파수 60Hz를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00V를 사용하고 지역에 따라 주파수도 양분돼 있죠. 동일보는 50Hz, 서일보는 60Hz를 사용하는데요. 각각 전력회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주파수를 쓰는 곳은 일본이 유일한데요. 문제는 가전을 사용할 때 적합한 주파수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능 저하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같은 회사의 동일한 모델도 동일본용과 서일본용으로 구분해 판매 중인데요. 걸림돌이 또 있습니다. 일본이 사용하는 전압 100V는 송배전 과정에서 전기 손실이 25%가량 많고 전기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최신 가전제품 트렌드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즉, 한국의 최신 기술이 들어간 가전제품을 받아들이기에 일본 인프라가 너무 낙후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본은 일찍이 전기 민영화를 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 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울 정도로 폭등했고 매 분기 적게는 1.5배에서 4배까지 가격이 인상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히터나 에어컨을 조금만 켜도 40~50만 원 이상 전기세가 나오다 보니 생활은 말도 못하게 불편해졌죠. 일본에서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흔합니다. 일본에서 겨울철에 방바닥이 따뜻하게 난방을 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단열이 잘 돼 있지 않은 일본 주택은 벽에서 바람이 느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집에서도 패딩을 입는 건 예사며 코타츠라고 불리는 탁상용 전열 기구를 몇 시간 틀어놓거나 뜨거운 물을 부은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고 잠드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캠핑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방 안에서 보온팩을 껴안고 자야 한다니 한숨이 흘러나오는데요.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여름은 한국보다 더 덥고 습한데요. 폭염으로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본인들은 샤워를 하루에 5~6번씩 하면서 버틸 뿐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의 부유층이나 한국 가전제품을 살 뿐 일반인들은 품질 좋은 한국의 최신형 가전제품을 사고 싶더라도 쉽사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 문화와 혁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게으른 일본 기업과 정부가 결부돼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끊임없이 도전해 새로운 걸 이뤄내는 한국과 달리 후퇴하는 일본을 보며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문화 충격이 아니라 날씨 충격이었다. 일 때문에 한국에 온 핀란드 가족의 경험담입니다. 실제로 여름철 기온이 25도 수준인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여름은 한국과 사뭇 다릅니다. 여름철에도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서늘한 핀란드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우연히 한국으로 오게 된 핀란드 가족. 덥고 습한 한국 여름을 난생 처음 경험하곤 혀를 내둘렀습니다. 체감 온도 40도가 넘어간 것 같다. 이런 날씨에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이 핀란드 여성은 몇 달 후 흥미로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핀란드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네 리스테비르타 씨.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름나기를 하며 아이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는 한국의 폭염에 뭘 해야 할지 어딜 가야 할지 막막해졌기 때문이죠. 태어난 지 1년 3개월이 된 어린아이와 갈 만한 곳이 없을까 고민하던 한네 씨는 주변의 한국인들을 관찰하다 곧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한네 씨는 국내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 같은 거대한 도시에 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핀란드에서 살 때처럼 자연을 마음껏 보여줄 수도 없고 대도시에서 이웃의 정을 느끼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여름의 폭염과 봄, 가을철의 황사는 외출마저 망설이게 만듭니다.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내 씨가 서울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적극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설 덕분입니다. 한내 씨는 우선 한국에는 잘 관리된 실내 놀이공간이 많다는 점을 꼽습니다. 키즈카페, 문화센터, 도서관과 박물관이 해당할 텐데요.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유럽에도 많지만 키즈카페나 문화센터 같은 시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육시설이 아닌 실내 놀이공간은 드물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로 밖에서 뛰어노는 게 전부라고 하는데요. 한내 씨는 서울의 아이들은 지루할 겨를이 없을 것 같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주변에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녀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시설은 바로 키즈카페였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딸 마틸드는 또래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친구를 사귀었고 한내 씨 또한 아이 엄마들과 수다를 떨며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키즈카페는 아이들의 지상낙원이 아니라 부모의 낙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구비된 놀이시설이나 환경이 안전해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없고 그저 풀어놓기만 하면 부모들은 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는 다양한 컨셉의 키즈카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보는 재미로 지낸다는 외국인 가족의 경험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롯데와 두산에서 뛰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다둥이 아빠 조시 린드블럼도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키즈카페에 푹 빠졌던 코리안 데디였습니다. 그는 휴일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놀러갈까 고민하다가 주로 키즈카페로 향했었다며 멋쩍게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막내딸 멀로가 심장병을 앓고 태어나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기에 마음고생을 한 적도 있지만 아이가 건강을 회복한 후로 린드블럼 가족은 행복한 한국 생활을 만끽했죠. 린드블럼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휴일에 가족과 주로 야구장과 키즈카페를 오갔는데 키즈카페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성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린드블럼의 아이들은 가끔 미국에는 왜 키즈카페가 없냐고 묻는다고 하는데요. CNN은 아예 한국은 가족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고 못 박아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총 7가지의 이유를 바탕으로 한국이 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멋진 곳인지 설명하는데요. CNN은 키즈카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키즈카페의 가장 놀라운 점은 놀고 싶은 아이들의 욕구만큼이나 부모의 욕구를 진지하게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카페에서 먹고 마시고 실제 어른들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놀라운 비주얼을 자랑하는 내부 인테리어와 뛰어난 퀄리티의 음식과 음료는 어떻고요?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키즈카페 체인점에는 실내 수영장은 물론이고 스파 시설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시설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키즈카페뿐만이 아닙니다. 이색 카페와 박물관도 톡톡히 제 몫을 하고 있거든요. 한내 씨는 고양이 카페나 토끼 카페 같은 이색 카페에서 귀여운 동물들을 보며 딸아이가 무척 기뻐했다는 경험담도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한국에는 각종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키자니아, 테디베어나 헬로키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천국일 헬로키티 뮤지엄과 테디베어 박물관, 서울의 어린이 민속박물관, 뽀로로 체험관 등 취향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시설이 가득합니다. 특히 한국 어린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키자니아에 대해서는 CNN에서도 자세히 다뤘는데요. 만약 아이가 특정한 직업군을 체험해보고 싶어 한다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추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조종사 복장으로 비행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만들며 소방관이 되어 3층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는 경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죠. 해외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CNN마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CNN은 기사의 마지막에 여행 중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급 상황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아이가 다치더라도 병원비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보험이 없을 경우 구급차만 타도 몇백만 원이 청구되는 미국과 다르다며 안심시키기도 했죠.
한내 씨 또한 한국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랑하는 나라지만 매우 안전하고 깨끗하며 아이가 아플 때도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온 다른 엄마들에게 한국 생활이 어떠냐는 질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겁을 먹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한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요. 많은 외국인이 상황만 허락한다면 평생 한국에 살고 싶다는 바람까지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남산공원으로 딸과 함께 소풍을 갔던 순간이나 어린이 대공원에서 동물을 봤던 것, 서울대공원의 분수대 등 서울에 깃든 추억에 대해 말하는 한내 씨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한국인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실감하지 못하지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빠른 행정 서비스 또한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 혹은 병원에 가야 할 때 등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인데요. 외국에서는 행정 처리를 위해 수십 장의 서류를 떼어야 하고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반면에 한국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상주해 있고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고 하죠. 또한 아이에게 친절한 한국 문화 덕분에 가슴 따뜻한 순간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하철, 버스를 타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초콜릿이나 사탕을 아이에게 선물해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친절한 한국인들과 편리한 인프라 덕분에 아이에게 좋은 유년을 선물해줄 수 있어서 기쁘다는 한내 씨. 그녀처럼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